나는 절대로 티내면 안 돼. 오히려 자신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지만 볼이 떨리고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 목이 메이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인식하면 진짜 또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향적인 분과 회피적인 사람은 겉에 있는 행동 자체는 비슷할 수 있지만, 회피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별로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스스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일 흔한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맺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너무 되고 불편한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회피하는 이런 패턴이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경험되는 감정이 중요한 건데, 내가 뭔가 비난받는 느낌을 받는다, 또는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뭐 초면이거나 오랜만에 만나거나 하면은 어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어색함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어색함이라는 감정을 상대방이 느낄까봐 불안하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100%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날의 감정이나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다를 수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100% 내가 만족스러운 경험만 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해도 좀 생기고 갈등 같은 게 좀 생기고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애시당초 차단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건데, 그 순간에 경험되는 감정들, 어색하다, 또는 창피하다, 민망하다, 또는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내가 부끄럽다, 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위축되어 있고 어색해하고 하는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근데 이제 회피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격으로 순간에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사람 안 만나니까. 근데 진짜로 인간관계를 피해서 괜찮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회피적인 사람과는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과 회피적인 사람은 겹쳐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안 맺고 혼자 있다 쳐도 그게 좋고, 거기서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혼자를 선택하는 분은 내향적인 분이고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에너지 회복이 안 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뻘쭘해질까봐, 불편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걸 선택해. 근데 혼자 있으면서도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SNS 보면서 저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가 보면서, 아, 거기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추구하지만 관계를 회피하는 거는 회피성인 거죠. 이렇게 내향적인 분과 회피적인 사람은 겉에 있는 행동 자체는 비슷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마음 자체는 되게 다르다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는 사실은 회피적인 건데 나는 내향인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겨버리면서 자기가 사실은 회피를 하고 있고, 회피를 함으로써 이 고립감이 악순환되고 있고, 회피를 함으로써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고, 혼자 있음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내향적인 게 아니라 회피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받기 힘들어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어색함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런 상황을 애시당초 피하고, 그 이면에는 내가 있는 그대로는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는, 스스로 굉장히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관계에서 수용받지 못할 거라는,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파국으로 갈 거라는 인지를 가진, 그게 성격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쭉 지속되는 패턴이 된 분들을 회피성 성격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감정적인 갈등이 괴로우니까 피한 건데, 피하면은 문제가 고립감이 더 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지 내가 왜곡됐던 인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 몰라, 또는 내가 부족한 건 아무도 안 받아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지 왜곡들이 있더라도 내가 우선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해지면서 선순환이 되는데, 회피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애시당초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적응하고 편하게 여길, 교정될 기회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왜곡이 심해집니다. 내가 피하면서 피하길 잘했어, 하마터면은 내가 그 모임에 갔다가 더 난처해지고 낯설하고 어색해해서 분위기 망치를 뻔했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인지의 회로를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번에 모임이 생길 때 더 피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회피의 악순환을 막는 행동 자체가 필요하긴 해요. 내가 회피하지 않고 좀 부딪혀본다. 근데 무조건 부딪혔다가는 자기가 우려하던 일이 또 실제로 벌어져가지고 더 마음이 위축되고 다음부터 더 큰 회피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피하고 싶었던 내 감정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부딪히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몇 가지 패턴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는데요. 우선은 비난을 많이 하는 양육 환경에 놓일 때 회피적이 되기가 쉬워요. 당연히 자라면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하는 건데, 그 순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경험하는 거는 내가 실수하거나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비난을 받는다. 이건 되게 괴로운 감정이다. 실수나 이런 좀 잘못한 거를 용납해주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하면은 그게 이제 패턴이 돼서 혼자 독립을 하고 사회에서 살더라도 비난받을 것 같은 상황,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은 또 피하게 되고요. 이런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늘 강조드리는 감정과 관련된 소통의 분위기가 안 됐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뭐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존중받고 수용받고 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감정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하는 건데, 내가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나의 섬세한 감정, 정서적인 상태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겉에 있는 행동 자체만을 보고 교육을 하려고 했고,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헤아려주고 존중해주는 경험을 안 했다. 오히려 감정적인 거는 좀 부정적으로 여기게끔 훈육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역시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을 해도 수용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표현 자체도 안 되도록 안에서 억압이 되고, 운 좋게 표현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가 않고요. 내가 이 감정을 수용 못 받을지도 몰라 라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깨지게 되고, 또는 억압을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다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에는 쌓였다가 터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줄 알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은 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감정 표현은 감정 표현대로 안 하고 참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내가 우려하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양육 환경도 역시 원인이 됩니다. 적당히 내가 할 만큼 해서는 부모님이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성취했었을 때만 나를 받아주고 존중해줘,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패턴이 됐었을 때는 사회 나가서도 역시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회피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흔히 경험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자꾸 일을 미룰까요? 이제 자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은 아예 뒷전으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하게 있는 게 게으른 사람인데, 이런 분들을 잘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받자마자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정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왜냐면은 했다가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되니까 우선은 미루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마감 직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추구했던 거는 사실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되니까 대충 하게 된 건데,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의 평가도 그렇고 그냥 대충 하고 결과도 안 좋고 이런 식의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역시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내가 나도 모르게 완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완벽을 추구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어떤 부분에 일정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재지, 모든 영역에서 하루 종일 완벽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살아온 패턴이 완벽을 추구하게끔 패턴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지나친 부담이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또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의 성과를 증명할 과정 자체를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흔히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요, 완벽하게 준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패스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취업 역시도 내가 완벽하게 최상의 준비가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역시 최상의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루고, 그러느라고 계속 시간이 소모되고, 이게 이제 강박적인 지연이라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미루는. 근데 이런 분들이 역시 인간관계에서는 회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임에 갔었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남들 보기에 스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외모나 또는 성격적인 측면들이나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관계를 맺어야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안 그랬을 때는 내가 성격이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계 분위기 흐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우울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또는 내향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히 텐션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모임은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서 역시 고립되고 그 고립이 더 악순환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은 참 아이러니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내가 억압하고 아닌 척하면 할수록 이 감정은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관계에서 어색할 것 같아, 낯선 사람 만나면 민망할 것 같아. 근데 자연스러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민망함을 상대방이 느끼면 나를 비난하거나 하찮게 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이 커지면서 감정을 억압하거든요. 스스로 티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티가 나는 게 감정이라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또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색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그 부분을 완벽을 추구해서 나는 절대로 티내면 안 돼, 안 그런 척 해야지 하고, 오히려 자신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막 볼이 떨리고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 목소리가 목이 메이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인식하면 진짜 또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핵심은 감정이라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자체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는 내가 실수하거나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할까봐 걱정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나를 조금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까봐 또 방지하고자 피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괴로우니까 피해, 몰라, 이런 식으로 되면 될수록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적인 패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게 너무 괴로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회피라는 거를 애시당초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긴 가지만 항상 내가 오늘은 가지만 가서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내가 민망함을 느끼거나 하면은 바로 나와야지 하면서 전화가 온 척하면서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고 1시간도 안 돼서 모임을 빠져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금 더 견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냥 마주한 채 조금만 더 버텨보자. 1차도 채 못 끝냈다면 최소한 1차까지는 끝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 그 다음에 아예 내가 애시당초 모임을 안 갔던 분은 내가 그래도 가보긴 하자. 가보긴 해서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중간에 나오더라도 일단은 가보자. 또 어떤 분은 아예 모임 자체가 일어날까봐 연락 자체를 피하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연락은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하고 있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조금 더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졌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극복해야만 해. 내가 본받을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전혀 반대 끝에 있는 핵인싸라고 요즘 부르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나? 그래서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거를 지나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어색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색함 또는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인 갈등들조차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너무 없어요. 역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거로부터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는 노력들을 해가는 과정이 이 회피적인 패턴을 멈추고 선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